네, 안녕하세요. 주진원입니다. 이제 중간 시험도 다 끝났고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8주차까지 기계제도에 관한 여러 이론들 아주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도 이론만 가지면 해석을 못할 도면이 없고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데도 큰 기계제도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2주에 그 진행되었던 기계 요소에 대한 것들, 이제 모든 요소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런 요소들에 대한 것, 주로 많이 나오는 기계 부품들, 이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제 기계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반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였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다 이용하는 세대가 됐으니까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이 이제 9주차면 마지막까지 전부 오토캐드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계 제도 도면을 그리고 작성하고 해석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시간으로 이제 CAD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AD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듣기도 했거니와 또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CAD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토캐드라는 그 CAD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냥 CAD 그러는 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AD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술 용어이고 그 CAD라는 것을 이용해서 오토캐드라는 상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 CAD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CAD는 원래 약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그전에는 그림을 그리고 모든 설계를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 디자인을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돼서 CAD, CAD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3D 도면 아니면 어떤 물체를 솔리드 모델링뿐 아니라 해석하고 설계하는 여러 툴들, 그러니까 얼마의 크기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그러면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새는 우리가 얘기하는 CAD를 얘기할 때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 혹은 드로잉이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원래 있는 단어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도면을 그린다는 개념. 보통 드로잉은 보통 미술하는 사람이나 건축하는 분들이 드로잉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요. 우리가 이제 도면을 만들고 이러는 것은 이제 드래프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CAD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을 손으로 안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제 그린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2차원 또는 지금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여러분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학년이 진행이 되면은 3차원 솔리드 모델을 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배우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2차원만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기계 장치라든가 기계 구조, 기계 부품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설계 시간이 단축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밀한 도면이 이제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검토를 할 수 있고 틀린 것을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큰 좋은 점은 설계나 제도의 표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는 실제로 있는 그 남들의 도면 이런 것들을 부품 표준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갖다 쓰게 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설계를 했는데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보니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볼트 하나도 하나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걸 산다면 한 봉지에 몇만 원이라면은 볼트 하나 깎는데 몇십만 원이 들 수도 있는 표준화가 안 되면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설계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면을 놓고
뭐 저희 학생하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CAD 도면을 놓고 그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고칠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바로 실시간으로 도면이 확정되는 이제 그런 회의에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설계를 수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요. 뭐 그럼으로써 이제 설계 업무가 이 그림을 그리는 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 전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설계 업무가 전산화가 돼 있는데 그림은 손으로 그려야 된다면 뭐 하여튼 뭐가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를 써서 이제 파일을 사용하고 이런 거에 가장 큰 뭐 역할,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도면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종이를 둘둘 말아서 저장하는 것보다는 파일 하나로 저장을 할 수 있어서 누구든지 갖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보존 및 전달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생산자가 바로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고 컴퓨터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달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컴퓨터를 사용한 파일의 개념으로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CAD라고 하는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CAE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뭐 그건 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엔지니어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의 한 과정으로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CAM이라는 컴퓨터 에이디드 매니팩처링 이것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NC 머신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손으로 우리가 뭐 몇 미리 가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전체적으로 공장 자동화, FAT라고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이제 뭐 요새 아주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또 하나의 용어로 이제 컴퓨터 인테그레이티드 매니팩처링 CIM이라고 하는 컴퓨터 통합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뭐 이 CAD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CAD를 지금 하고 있는 말하는 컴퓨터 에이디드 드래프팅을 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는 뭐 들어본 것만 제가 나열을 해도 한 100가지는 또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또 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흔히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이제 많이 살아남은 것들이겠죠. 뭐 살아남은 것은 뭐 도면이 굉장히 훌륭해서라기보다도 아마 유저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넓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느냐 이런 뭐 상업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크게 그것을 뭐 이것은 학문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이제 크게 소위 얘기하는 분류를 해보면요. 우선 뭐 오토캐드라고 이제 2D 제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뭐 오토캐드가 그 2D가만 되고 3D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 역할이 뭐냐, 이제 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2D 제도 시스템에 굉장히 관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이제 3D 그림을 그리는 모델러,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모델뿐 아니라 소위 얘기하는 응력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최적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시스템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보면 이제 오토캐드는 뭐 제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건데요. 오토캐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오토캐드,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스테이션, 그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뭐 카디안이라고 이제 국산 소프트웨어가 참 오랫동안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국산은 요거 하나 남았다고 하면은 뭐 좀 신뢰가 되겠죠.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은 아직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그래가지고 좀 넓게 퍼져 있는 것은 이제 캐디안이고 국산입니다. 국산의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서 오토캐드와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D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면 솔리드웍스, 그다음에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도 자기 오토캐드에서도 3D 기능이 있지만 인벤터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3D 모델러로 이제 더 특화시킨 이제 같은 오토데스크사에서 오토캐드 또 인벤터 이렇게 개발해서 지금 하고요. 뭐 솔리드웍스, 솔리드 엣지, 뭐
알리브리 디자인이라고 뭐 이것도 이제 나름 굉장히 유명하고요. 베리캐드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솔리드 모델러들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D 프로그램하고 3D 다른 것은 이제 2D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D화 도면을 그려서 3D를 만드는 개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D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3D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이제 3차원 세계이니까요. 3차원 세계로 뭐 가령 어떤 물체가 직육면체다. 그럼 오토캐드는 평면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한 측면도 뭐 정면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3D를 만든다고 한다면 3D는 직육면체 뭐 이런 3차원 물체를 가지고 거꾸로 2D 도면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뭐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게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성이죠. 2D 도면을 이제 중시할 수도 있고 3D 모델러가 중시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분류를 프로이라고 여러분들 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근데 굉장히 비싸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솔리드 모델링에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석하고 이런 것도 연계를 다 시켜가지고 다중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스템을 갖췄는데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에 2D를 굉장히 많이 중시해서 써야 되면 오토캐드를 쓰는 것이고 성능은 뭐 3D가 낫지만은 프로2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해석은 더 전문적인 FEM 프로그램이든가 설계 프로그램을 뭐 여러분들 흔히들 하는 ANSYS라든가 뭐 나스트란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뭐 솔리드 모델러는 솔리드웍스 사용했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 다 유저들이 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프로2로 그냥 뭐 모델러서부터 전부 해석부터 다 하겠다. 뭐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이 낫고 그런 이제 장단이 있고 지금 여기 살아남은 그 소프트웨어들은 뭐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으니까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항상 못하다면은 뭐 가격 메리트만 있다 그러면 좀 살아나기가 힘든 이제 여기서 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어쩌냐에 따라 프로그램을 잘 골랐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적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오토캐드를 그냥 캐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자격 시험에서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 제품이 안 사용되고 이제 오토캐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들의 그 이제 뭐 넓은 범위 때문에 그러겠죠.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래 하겠지만은 이제 그렇게 사용되는 오토캐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캐드의 뭐 나름대로 특징을 보면요. 이것은 이제 기계 제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이제 건축 토목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부 시설을 뭐 여러분들 흔히 보는 뭡니까 그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의 집 구조라든지 뭐 하여튼 뭐 배치 이런 데도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에서도 이제 사용되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도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더 옳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이제 1982년에 버전 1.0이 발표된 이후 매년 뭐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이제 요 사이에는 이제 한 2010년 좀 몇 년 전부터는 횟수를 붙여서 그대로 이제 버전을 1년에 한 번씩 버전업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 기능까지도 다 표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버전은 오토캐드 2018 모델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오토캐드 2018은 학생들한테는 전부 이제 오픈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좀 받아놔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만약에 오토캐드를 다운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멈추고 오토캐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번 차수를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작업 공간의 크기에 제약이 없어 이제 실제 치수 그대로 작성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 크기로 1:1로 작성을 합니다. 물론 화면은 커지고 작아질 수 있고 인쇄는 축소해서 뭐 인쇄할 수 있고 확대해서 인쇄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좌표들은 뭐 특수하게 1:2로 하거나 1:1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1:1로 도면을 만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크게 제약이 없어서 정말 무슨 뭐 몇십 킬로 되는 다리를 설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이크로 머신 같은 몸속에 들어가는 무슨 마이크로 머신 같은 그런 것들도 뭐 설계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것이
치수로 되기 때문에 작업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특징이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2D 도면 제작에 이제 탁월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물론 3D 도면 다 작성하고 많이 3D 도면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도면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서 뭐 사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또 그걸 교육을 하고 이제 이러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교육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제 파일을 주고받는데 또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한 거 가지고 3차원까지 사용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지금들은 워낙 그 소프트웨어들이 다 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이지만 오토캐드는 우리가 2D 도면 제작에 이제 잘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것이 일찍 시작했고 넓은 그 유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들하고 이제 호환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파일들을 뭐 다른 데서 쑥쑥 올리면은 다 이제 읽힐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환경이 굉장히 신속한 디자인 환경을 할 수 있고 뭐 아무래도 접근성하고 이용성이 편리합니다. 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소프트웨어의 어떤 능력보다는 그냥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언어는 뭐 하여튼 거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API라는 것은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일부 뭐 그러니까 무슨 기능들을 이제 다른데 제공을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공으로 이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제 CAD 도면하고 실제 제품하고 뭐 제가 직접 관련돼 있는 것 위주로 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이 특장차라고 합니다. 보통 이 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우나 뭐 이런 현대나 이런 외국 제품이나 이런 데서 차는 만들어 오면 그거에 여러 가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관용 차들이죠. 뭐 그런 차들로 이제 개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특장차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만 다루는 회사들도 여러 있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굴착하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굴착하는 그런 것을 이제 CAD 도면 하나로 완전 조립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이거에 수만 개의 부품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건 조립도를 표현하고요. 자, 이것을 제가 직접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물론 회사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급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랬지만 3개월 만에 이것을 다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모조리 다 설계하는 것은 아니죠. 이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부품들은 또 이 회사가 있으면 협력회사 제품도 있겠죠. 그 회사에서 오토캐드로 파일을 받아서 그다음에 차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조립을 한 이제 주요 부품들 뭐 유압이라든지 이런 연결하는 이제 그런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고 하지만 각 협력회사에서 받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도면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척척척척 우리가 집 짓기 하듯이 그렇게 다 붙여서 만들면 이것을 이제 3개월 만에 이 복잡한 수만 개의 부품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설계를 하고 특장차라는 것은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했다는 이제 그런 우리가 도면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도면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합쳐놨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런 개념 여기 녹색이 무엇이고 뭐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이 무엇이고 뭐 이게 여러 개의 부품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거는 도면으로 하면 1000장도 넘습니다. 그런 도면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이제 그런 도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둘 다 CAD 도면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손으로 그렸을 때 하고 손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이제 하나 그리고 뭐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이렇게 그려서 그리고 또 다른 도면을 그리고 이건 지금 3개의 그 부품이 여기 지금 부품도에 있습니다만 3개의 부품이 같이 조립돼서 같이 하나의 물체로 점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하던 방식이 버텀업 방식, 그러니까 부품들을 그리고, 부품은 그릴 때도 그렇습니다. 선 하나를 그리고 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다음에 치수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조립 도면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버텀업 방식이라고 한다면, CAD 도면에서는 뭐 어떤 경우는 조립도를 먼저 그려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지 이것들이 제대로 딱딱딱딱 그 위치인지 보고, 혹시 안 맞을 수도 있으면 뭐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네. 이거는 다이아메터를 그 직경을 좀 줄여야겠어. 그래가지고 소면을 이제 조립 도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 그런 것 때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이제 CAD 도면이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CAD 혹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도면을 깔아놓고 이제 같이 실습을 하는 과정을 우리 5주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을 5주차를 실습을 이제 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것을 모든 기능을 전부 다 뭐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강의를 하려고 하면 한 300시간 정도 이제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든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이 아주 이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과목을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습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런 연습을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한글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 많이 쓰는 한글 소프트웨어를 가져왔다고 하면 처음에 뭐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사용하지는 않죠. 어떻게 열고 뭐 메뉴가 각각 뭐를 표현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이것저것 쓰다 보면 이게 글자 크기를 바꾸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이 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도 많이 쓰지만 무슨 파워포인트를 메뉴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하는 것보다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이거 되네? 그러다가 딴 사람한테 얘기도 좀 들어보니 이거 그럴 때는 이거 써. 뭐 이제 그런 기능,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오토캐드도 그래야 될 건데, 여러분들한테 아주 여러분들이 완전히 다 초보자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는 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너무 쉽고, 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주 초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같이 초보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이제 5주 정도 하면 얼핏 이제 도면을 작성하고 그런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키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주로 하려는 도면은 이제 이와 같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 메뉴를 조금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작동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통 소프트웨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한글도 최신판을 보면 이와 같이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이렇게 폴더로 쭉 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파일을 열고 새로 하기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뭐 그런 걸 겁니다. 뭐 그런 기능들은 이제 이거를 키면, 메뉴를 키면은 뭐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리본들이 이제 이런 리본 메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글 최신판이나 요새 최신판의 파워포인트도 뭐 이렇게 되고, 이것이 귀찮고 옛날대로 쓰고 싶은 사람들은 물론 또 옛날 메뉴로도 폴더 메뉴죠. 아니, 폴딩 다운하는 메뉴들을 가지고 뭐 파일 그럼 파일 밑에 쭈르륵 있고, 보기 그럼 보기 밑에 쭈르륵 있고, 이제 그런 메뉴를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데, 여기도 그거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리본 메뉴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 리본 메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면 요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두머리 격이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탭이라고 표현하고, 요런 그 탭에 각각 뭐 여기 지금 홈에 대해서 찍은 거지만요. 그 홈에 대해서 각각 있는 그 기능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리본 메뉴라서, 여기서 나오는 건 찍으면 바로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메뉴들을 전체를 리본 메뉴라고 하고, 리본 메뉴는 위에 있는 탭 메뉴와 이제 패널이라고 하는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도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작업하는 도면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우스로 왼쪽을 누를 수도 있고 엔터키를 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누를 수도 있고 뭐 그것은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에 맞는 자기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면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시도는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자기에 맞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이와 같은 이제 명령어를 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익숙하신 분들한테 사실 이 명령어를 막 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명령어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마우스 이런 거 안 치고 따닥 막 치기만 하면 좌표하고 명령어들을 막 치면 그림들이 막 그려지는. 우리는 이제 명령 윈도우도 쓰고 아이콘도 찍어야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3차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X, Y, G이지만 G가 지금 이제 숨어 있는 2차원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내비게이션 툴박스 이런 거는 이제 우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3차원 모양 이제 뷰 큐브 이거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뭐 3차원 모델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런데 2차원에서는 사실 그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메뉴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써있는데 위에 그 요것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픈을 한다, 파일을 저장한다, 뭐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저장을 한다 그러면 뭐 저장하기 이렇게 해서 폴더로 피지 않고 위에 있는 그 디스크 모양의 그걸 툭툭 누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쭉 나열이 돼 있고요.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추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그인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헬프를 칠 수 있는 입력 칸들, 그 다음에 제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뭐 오토캐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요와 같은 상태 표시 막대들입니다. 껐다 켰다 해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표시 막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화면을 직접 가지고 지금부터는 실습을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오토캐드를 이제 펼쳐 놓고요. 그 저와 같이 강의는 한쪽에서 듣고 컴퓨터 한쪽에서 놓고요. 같이 저하고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토캐드를 이제 화면을 처음 키면 요 이제 뭐 바탕 화면이나 이런 거에 이제 인스톨을 시키면 이제 요런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알케를 누르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좀 알아보기도 될 수 있고 작성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됩니다. 이건 알아본다는 건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쳐보면 우리 강의하고 좀 비슷하지만 아주 짧게 간단히 둘러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오토캐드에서 만든 거니까 훨씬 좋은 강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알아보기 다음에 바로 이제 작성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그 다음에 킬 때는 아마 이 화면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 화면이 여기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시작이라는 거하고 최근 문서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요 오토캐드를 킨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차차 이제 있을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습한 것들이 쌓여지면 옛날 걸 못 찾으니까 꼭 필요한 건 이렇게 핀을 꼭 찍어 놓으면 항상 맨 위로 이제 여기 이제 핀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을 찍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 아까 하고 보여주는 이런 화면들이 이제 나오셨죠, 여러분들도 다. 그래서 아까 설명한 그런 메뉴들이 이제 여기 쫙 이제 폴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그런 것들은 보통의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습니다. A를 눌러보면 그 밑에 새로 만들기, 뭐 열기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저장, 뭐 가져오기 특별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하다면은 이제 요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옵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체의 환경을 만드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는데 자, 요것은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보면 또 위에 신속 도구 막대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속 도구 막대는 뭐 새 화면 이제 보통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 다 들어있죠. 근데 요 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꼭 눌러보면 지금 있는 것들이 여기서 체크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도면층 나중에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더 이제 도면층 이렇게 체크가 아니라 예 여기서 보면 도면층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 도면층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너무 많으면 이제 빼버리면 되고 뭐 더 이상은 이제 할 필요는 별로 이걸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뭐 메뉴 막대를 표시한다든지 이런 거 이제 리본 아래 표시는 리본 아래 표시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명령을 해가지고 여기 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밑에 이제 있어가지고 리스트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테고리도 찾을 수 있는데 가령 뭐 라인이라고 합시다. 선 국어로는 선, 국어로는 선을 치면 이제 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서 여기 선들에 관련된 것이 쭉 있죠. 그냥 선을 쳐야겠네요. 선을 보면 여기 뭐 이런 선을 많이 쓰니까 선을 하겠다 그러면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적당한 데다가 갖다 놓으면 이것이 선이 이제 들어와 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밑에 있는 웬간하면 리본 메뉴로 다 되기 때문에요. 뭐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없애버리려면 선을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제 이것을 어떤 거든지 그런데 이렇게 누르고 조금 기다리면은 선이라는 것이 하고 명령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여러분들 뭐 다 비슷하죠.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지금 오른쪽 마우스를 제가 누른 상태입니다. 그럼 뭐 제거도 있고 그러니까 제거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메뉴들 폴더들이 이제 요런 같은 리본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예전 같이 쓰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여기서 누르면 요거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메뉴 막대 표시를 하면 메뉴 막대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아주 익숙한 것들이에요. 오토캐드를 한 2000년 근방에 사용한 분들은 이제 이것만 가지고 여기부터 보면 폴더들이 다 있죠. 뭐 파일, 뭐 편집, 뷰, 삽입, 뭐 그림 그리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선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네요. 이제 그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 메뉴를 이제 깔아놓고 하셔도 좋고요. 꼭 필요한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도구라는 거에서 이제 도구 막대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할 거지만요. 어쨌건 지금 있는 메뉴 막대를 폴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메뉴 막대를 숨기기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우선은 충분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이것들이 실행을 할 수 있는 메뉴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지금 있는 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잉 1, 드로잉 2. 그래서 뭐 지우려면 없애버리면 되고요. 이제 또 만들려면 이제 다른 도면을 이제 화면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뭐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3차원 이제 사용하는데 뭐 사용기가 찍으면 3차원으로 이제 동서남북도 바뀌고 3차원도 이제 모양을 바꿀 수 있고 요거는 지금은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요 명령어에다가 뭐 이게 라인이다. 이렇게 치면은 자꾸 영어 국어가 라인이다. 예, 영어로 바꿨습니다. 뭐 이렇게 치면 뭐 대문자리든 수문자리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뭐 라인을 쳤는데 라인 타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라인이죠. 그럼 뭐 찍을 수도 있고 뭐 여기다가 그래서 첫 번째 기점 이렇게 돼서 이건 뭐 숫자로 100, 200이다. 이렇게 뭐 찍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명령어를 여기다 직접 칠 수 있고요. 이 명령어 판은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요쪽 오른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이렇게 붙이면 뭐 길어지기도 하고 조금 내리면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고요. 뭐 요 가운데 있는 것이 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일단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메뉴판들이 요것은 홈 이제 삽입하면 삽입에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고. 뭐 주석에 관련 것들이 쭉 나오고 이렇게 리본 메뉴가 이제 패널로 바뀌게 되고 이제 보통 이제 홈으로 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여기 놔둬도 되고 요 그리기를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뭐 다시 넣으려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뭐 끄집어내서 이거를 펼칠 수도 있고 뭐 요거를 꼭 눌러보면 옆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메뉴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향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밑으로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 그리기를 밑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공간이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요. 다시 집어넣으려면 요 마우스 있죠? 요거를 아이콘을 누르면 다시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이걸 꺼내놓고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바로 놓고 쓰는 것도 이제 편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만지고 드래그도 해보고 그러시면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오토캐드 쪽에서 이제 아주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요 밑에 있는 이제 봐드리면 여기 상태 표시 막대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상태 표시 막대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을 누르면 그리드가 있고 없어지고, 그다음 스냅, 뭐 직교 모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상태들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어서 그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온오프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조절하려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여기 표시된 것들은 여기 체크가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뭐 가령 이제 동적 입력을 하고 싶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아이콘이 나타나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맨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찾기가 힘들고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갖다 놓는 게 이제 제일 낫겠습니다. 그런 상태 표시 막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뭐 간단한 선들을 그리면서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일단 오늘은 아주 정말 간단한 그 명령어들, 그러니까 간단한 실행 방법들만 이제 하려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잠깐 다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토캐드를 실행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실행하는 방법을 이제 먼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 뭐 라인을 그린다든지 동그라미를 그리다든지 뭐 그 밖에 지우고 합치고 뭐 개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익숙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숙달이 돼 있는지, 또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령어에 막 라인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런 도면 같은 거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막 명령어를 쳐요. 그건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아니면 도면에 표시는 되니까 그냥 막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을 보면요, 오토캐드에서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이제 명령을 가령 라인이라 그러면 라인을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그림을 그리는 방법. 어떤 경우는 그려진 그림을 객체를 선택한 후에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명령도 있겠죠. 이건 명령에 따라 틀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일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 치고선 넣어야 돼, 붙여야 돼, 뭐 이제 이런 것. 그것은 이제 그때 맞춰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제일 쉬운 방법은 지금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익숙한 마우스의 왼쪽 버튼으로 리본 메뉴의 아이콘을 딱 클릭하는 이제 그런 방법. 아까 라인을 보면은 그 그림에서 라인을 치면 그것이 실행이 되겠죠. 그 방법이 뭐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까 제가 그 메뉴 막대라는 것을 넣었다 뺐다 보여드렸었죠. 이제 그래서 풀다운 메뉴에서 끄집어내서 풀다운이라는 것은 이제 그 메뉴를 치면 그 밑에 쭈르륵 또 메뉴들이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런 풀다운 메뉴에서 명령어를 클릭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또 명령행에 아까 같이는 명령어를 직접 집어넣거나, 아니 꼭 그렇게 직접 집어넣지 않더라도요. 가령 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좌표를 쳐라. 그러면 그 좌표를 뭐 클릭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런 좌표를 찍을 때는 숫자로 좌표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명령어 칸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인이라 그러면 라인을 다 치고 뭐 그런 명령어를 거기 있는 명령어를 다 치긴 힘드니까 단축키가 대부분 그 첫 이니셜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니셜 가지고 구분이 안 가는 것은 뭐 세자까지도 있고 이제 그런 단축키로 실행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든지 풀다운 메뉴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명령어에 넣든지.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가 다 실행되면 요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조금 달라가지고 파워포인트 처음에 익숙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번 뭐 실수를 할 것도 없죠. 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런 것은 명령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것은 꼭 엔터키를 치거나 막 라인을 그린다. 그러면 첫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으면 그다음에 라인이 하나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을 찍으라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그림은 그려져 이제 있는 가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림을 끝내려고 하면 엔터키를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때는 마우스 왼쪽 키를 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엔터키를 하면 이 오토캐드는 항상 이제 마우스도 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왼손으로 키보드를 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익숙해져야 될 텐데요.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치고 엔터키를 치려면 꼬이죠. 팔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참 힘든. 그리고 키보드를 전체 덮어야 돼.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키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 키는 뭐 좀 왼쪽에 있기도 하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뭐 스페이스라는 것 넓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행되고 경우의 명령어에 따라서 이스케이프 키를 켜도 이제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 실행 후 이제 또 명령이 다 끝났습니다.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거기서 엔터 키를 누르거나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원이라는 명령어가 또 반복으로 호출되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명령 실행을 다시 취소하려면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케이프 뭐 좀 잘못했다 싶으면 이스케이프 키를 눌러보면 이제 취소가 되거나 멈추거나 하나 뒤로 가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특별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엔터 키를 눌러야 이제 그림이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잘 알면 좋겠고요. 마우스 활용법도 뭐 실제로 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왼쪽 버튼을 누르면 위치가 지정할 때, 뭐 위치 어떤 점을 뚝뚝뚝뚝 찍을 때는 주로 왼쪽 버튼. 객체를 선택할 때도 왼쪽 버튼. 그다음에 아이콘을 눌러서 명령을 이제 실행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도 왼쪽 버튼. 우리가 흔히 쓰는 거 손에 익숙한 거하고 뭐 특별히 어긋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왼쪽 버튼은.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보통 실행이 되거나 아니면 메뉴가 보통은 하나 뜨죠. 우리 파워포인트도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다음에 할 일들이 쭈루룩 뭡니까? 뭐 선을 그리면 선에 도형에 뭐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쭉 메뉴로 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팝업 메뉴로 호출할 때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다음에 요건 특별히 이제 휠 버튼을 좀 잘 사용하는데요. 줌 인 아웃을 할 때는 휠 버튼을 굴리면 되죠. 그것은 보통 많이 그래 하죠. 휠 버튼을 올리면 내리면 이제 뭐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되니까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것은 막 하다 보면 그림이 조그맣게 돼가지고 전체 화면을 보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그림이 점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줌을 필 버튼을 2번을 따닥 치면은 전체 화면이 이제 표현될 수 있는 딱 맞춤 화면이죠. 그런 것이 포함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드래그 화면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려면 물론 다른 손 모양의 아이콘도 있지만 휠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펑션 키가 있는데요. 이것은 펑션 키를 누르면 언제든지 이걸 실행을 하는데 뭐 1부터 쭉 펑션 키가 보통 12까지 보통 컴퓨터에 있지 않습니까? 뭐 다 거기에 할당이 돼 있는데 우선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이제 표시해 보면 F7, F8, F9, 그다음에 F12 이제 이것은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드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그다음 오서 이건 직교 모드를 할 것이냐 끌 것이냐. F8이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평행선, 수평선하고 수직선이 많죠. 대부분은 왜냐하면 정면도를 그렇게 수평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뭐 사선도 물론 있고 동그라미도 있지만은 직선의 기준은 축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게만 움직일 수 있는 게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F8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그런 것을 우리가 직교 모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스냅 온 오프 이건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많이 쓰는 이제 것이 F12 다이나믹 인풋 모드 동적 입력을 이제 켜고 끄고 이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실습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거를 이제 가지고 실습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것은 이제 선이 이제 여기 있는 이게
선이죠. 선을 제일 강하게 아이콘을 쳐도 되고 뭐 여기 밑에 라인이라고 쳐도 됩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뉴 폴더를 만들어서요. 아까 한 메뉴 폴더를 아까 여기를 쳐보면 이 메뉴 막대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고 막대를 표시하면 그리기가 있어서 여기에도 보면 또 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사용 안 하려고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메뉴 막대는 숨기고요. 뭐 제일 쉬운 건 요 선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찍는 거겠죠. 찍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커서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가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제 위치가 X축, Y축이 있어서 우선 첫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적당한 점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좌표를 넣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점을 찍으면 이제 다음 점을 치라 그러면서 밑에 명령어에는 라인이란 명령어를 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항상 명령 취소라는 게 여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점을 뭐 이렇게 가지고 쉽게는 이렇게 하면 다음 점들이 이제 갈 위치가 여기 커서의 위치를 가정해서 이제 선들이 그립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로 찍으면 선들이 그려지고요. 그다음 또 다른 선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 뭐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쪄지고 그 밑에 명령어에는 다음 점이 계속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교 모드. 직교 모드는 이제 요거인데요. 모양이 직교처럼 생겼죠. 여기 보면은 끄기 크기가 아까 여기서 좀 써 있죠. 여기 밑에 조그맣게 보면 F8, F8이라는 걸로 사는데 보통은 이제 뭐 이거를 안 누르고 F8을 누릅니다. 그걸 누르면 선이 이렇게 여기쯤 가면 이렇게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 밑으로만 가고 옆으로 가고 이게 수평밖에 안 가죠. 이거 참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갈 땐 직교 모드를 끄고요. 또 직교 모드 가고 뭐 내려오고 이제 아주 편하죠. 직교 모드로 사용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직교 모드가 아니고 사선을 꼭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F8을 또 누르면 됩니다. F8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밑에 있는 것을 파란색, 하얀색으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다음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직교 모드를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직교 모드에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직교 모드라는 상태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태 표시 막대라고 합니다. 이번에 또 직교로 가고 또 직교로 가고 사선을 그어야 되겠다. 사선을 F8을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뭐 자유롭게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려면 엔터키. 이걸 끝나지 않으면 마우스를 그냥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그려봅시다. 하나 더 그리고 마우스를 왼쪽 키를 보통은 뭐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엔터 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제 엔터 키를 누르려면 이제 손이 걸리니까 스페이스 바를 보통 눌러서 끄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라인으로서 지금까지 한 라인이 이제 다 여기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다 라인을 이제 여기까지 걸었는데 이 라인점에서 이 라인점에서 라인을 이제 명령어를 먼저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죠. 라인을 해서 클릭을 하고 스페이스 바를 뜨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라인이 되는데 이거를 맞춰 가지고 대각선이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려고 뭐 찾아보는데 이걸 확대하면은 분명히 다 틀립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경우 여기는 지금 다음 점 끝점이라는 게 지정이 돼서 이렇게 요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면 여기에 그 녹색 조그만 네모가 있죠. 요것은 이렇게 하는 건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끝점 이 직선의 끝점 아니면 요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맞고요. 그게 모두가 아닌데 이것을 그냥 패곡선으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C를 치면 close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C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을 치면 밑에도 명령어에도 이제 C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리턴을 치면은 이제 그 점으로 돌아가서 close를 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것을 카피한다든지 어떤 대상으로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 라인들이 지금은
이것은 패곡선이 아니고요. 라인입니다. 각각이.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면 escape. 그러면 다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선택하는 방법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이용해서 뭐 라인을 쳐도 되고 밑에 이제 라인이라는 이런 것을 이제 엔터를 치면 첫 번째 점이 나오죠. 그래서 뭐 내가 0서부터 100까지 하겠다. 이렇게 막 숫자를 치면 0역에서 이제 100까지 다음 점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자, 이제 선을 끊어 봅시다. 여기 보면 라인이라는 명령을 하고 보면 요 밑에 뭐가 이렇게 따라다니죠. 요것은 요 밑에 있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옆에서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꾸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이나믹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모드를 켜고 끄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나믹 모드가 지금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키면 이게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F12를 켜도 되고요. F12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없어졌죠? F12를 지금 누른 겁니다. 다시 생겼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말씀드린 F12가 이 동적 입력 모드, 다이나믹 인풋 모드라고 하는 것을 껐다 켰어 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제 F12를 눌러도 되지만 여긴 지금 없으니까 요 사용자의 를 보면 지금 그것이 여기서 동적 입력 모드라는 게 지금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없는데 요거를 보통 시작하면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눌러주시면 여기 하나 다이나믹 모드가 생겼죠. 다이나믹 모드가 이제 생겨가지고 요와 같은 그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지금 이제 꺼져 있는 상태죠. 이것을 누르면 이제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좌표 필요한 것들을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다음 점을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킬 수도 있는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입력 상태 그것을 온오프 하는 것은 이제 여기를 표현해도 되고 F12를 눌렀다 하는 거. 이런 것 정도를 우선은 이제 하는 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로 끊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뭐 이걸 선택해가지고 마우스로 지금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폴더 메뉴 그 라인에 관련된 것들이 뭐 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른쪽 마우스로 나오고요. 그다음 왼쪽 마우스 지금 휠을 눌러 보겠습니다. 이제 휠을 눌러서 요거 좀 선택하는 건 좀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휠을 눌러서 뭐 이거를 휠을 굴려 봅시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다 보니까 화면이 얼른 없어졌어요.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휠을 클릭을 2번. 그러면 지금한 도면이 어떻습니까? 꽉 차 있죠? 지금한 도면이 맥시멈하고 미니멈까지 다가 있기 때문에 어떨 땐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휠을 조금 줄이면 이제 이 정도 딱 맞는 화면이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휠 사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좀 여기 쪽에 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너 좀 비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여기 손 모양을 이제 누르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휠을 그냥 누른 상태에서 그럼 손 모양으로 바뀌죠. 절로 가.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누르면 다시 꽉 차게. 그 다음에 너무 크니까 줄이게.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화면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마우스 왼쪽은 어떤 점을 클릭하거나 뭐 입력을 하거나 점을 입력할 때 왼쪽 마우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는 이것들의 이제 폴더 메뉴를 여기에 관련된 폴더 메뉴를 볼 때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휠은 줌 인이나 아웃. 그다음에 뭐 갖고 움직일 때 그다음에 2번 누르면 꽉 찬 화면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직교 모드 펑션 키죠. F7을 누르면 뭐 F7을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것을 눌러도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리드를 누르면 이 그리드가 있었다 없었다. 뭐 이것이 편할 수도 있고요. 좀 지저분하게 다른 선들하고 막 도면이 복잡해지면은 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이건 이제 끄고 하고 여기 이제 스냅이라는 겁니다. 여기 F9인데요.
요거는 이제 스냅을 정의하기 나름대로 모든 면이 컨티뉴어스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요 점을 보면 이 선을 보면 얘가 선을 한번 눌러보면요. 이 선이 부드럽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스냅이 아주 지금 작게 잡혀 있는데 어떤 점이 있는 겁니다. 딱깍, 딱깍, 딱깍. 경우에 따라서는 편리한 게 있죠. 어떤 단위를 무조건 미리 단위로 그리겠다. 점 뭐 5.34 이런 거 빼고 전부 다 도면이 5mm, 7mm 이럴 때는 편하겠죠. 스냅을 1mm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점만 가는 겁니다. 지금도 약간은 그렇게 가는 걸 보이죠. 부드럽게 안 가는 느낌이 들 텐데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스냅인데 뭐 크게 사용할 일은 없어서 이건 보통 끄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것도 끄고 그다음에 이제 동적 입력 F12 이것은 여기 따라 붙느냐 안 붙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키면 여기에 이제 어떤 명령어들이 따라 물론 이 명령어는 여기다 안 치고 여기다 쳐도 됩니다. 여기다 리턴을 치고 여기다가 커서를 누른 다음에 뭐 명령어를 쳐도 되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계의 사용입니다. 자, 좌표계에는 크게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가 있습니다. 그 상대좌표에는 상대 직교좌표하고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절대좌표계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점을 이런 네모를 그려야 되겠다. 이 점을 찍어야겠다. 그러면 50하고 50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좌표하고 상대좌표가 필요한데 이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점을 찍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절대좌표로 하면 150, 50을 치면 절대좌표가 되고요. 상대좌표는 여기 골뱅이 이게 원래 이제 골뱅이라고 우리나라이지만 at이라는 거에 이제 미국에서는 at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 증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100이고 0만큼 커졌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을 상대좌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절대좌표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첫 점 정도 첫 어떤 기준선 정도 하는데 사용할 뭐 그 정도도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면을 그리는데 아주 코너 아래 코너서부터 그리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적당한 점을 도면에서 잡으면 돼서 사실은 이제 절대좌표를 필요 없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오토캐드는 이렇게 표시하면 다 거의 상대좌표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at이라는 것을 쓰지 않아도 되고 명령어에라는 at이라는 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선을 그릴 때 물론 이 점과 이 점으로 표시해서 사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요. 어떤 각도로 표시하면 좋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제 아까 보면은 여점을 치고 나서 커서를 막 움직이면 이런 막 각도도 나오고 다음에 선도 나오고 막 그렇게 이제 표시된 것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것을 극좌표로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숫자를 치면 얘는 지금 이 프로그램 뭔지 모릅니다. 이거에 이건지 이거에 이건지.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적당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표시를 요 표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요게 뭐 부등호 표시인가요? 이 표시를 해주면 그 다음에 각도를 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해주고 콤마를 치면 그 다음 값을 절대 직교좌표를 표현하고 이제 각도를 이제 부등호 표시를 하면은 각도를 입력하면 이제 사선이 이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실습을 해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라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을 이제 누르면 처음에 이제 첫 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보통 이거는 번호를 이때가 나오는 것은 절대 좌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좌표가 얼마나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를 사실은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 점이 지금 내가 친 200하고 1000이라는 이제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이 이제 클릭을 해도 되고 이제 점을 좌표로 넣었는데 그 점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아까는 그냥 커서로 쳤죠. 이번에는 이거를 내가 이 지점을 여기서 한 100 가고 네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 100 가고 50으로 올라간 것을 하려면 맨 먼저 이것이 좌표는 점을 100을 숫자로 100을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다음 모드에 여기다가 100을 이렇게 하고 쳐도 좋고요. 아니면 다이나믹 모드에다 쳐도 되는데 100 이렇게 쳤죠. 자, 100이라는 걸 치고 그 다음에 콤마를 치고 50을 치면 그것은 새로운 좌표라고 했죠. 그리고 뭐 엔터.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자, 아까부터 이 사이로 100하고 50이 간 그런 지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구 모드로 하고, 직구 모드로 하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직구 모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500만큼 간다. 엔터를 누르면 직구 모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Y 쪽으로 300 엔터. 그러면 이제 직교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고, 직교 모드를 만약에 끈다면 이제 그 다음 좌표를 치도록 이렇게 돼서 콤마를 이용해서 여기서 1000 콤마 뭐 마이너스도 한번 쳐볼까요? 마이너스 500 엔터.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아까하고 상대 좌표가 계속해서 찍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찍으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상대 좌표를 뭐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있는 위치가 길이가 얼마이고 각도가 얼마이고가 막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보이도록 하면 되고, 우리가 이것을 길이가 여기가 지금 이게 한 500이라고 하고요. 45도의 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일단 100을 칩니다. 아니, 1000을 아까 500이라고 했나요? 500을 칩니다. 여기까지는 얘가 좌표인지 길인지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여기서 부등호 기호를 쉬프트하고 부등호 기호를 넣으면, 자, 여기 부등호 기호 여기 밑에 보이시죠? 지금 32도라고 되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각도구나. 45를 치면 이제 지금 이거가 아닙니다. 선 그린 게. 이거는 지금 있는 커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점을 나타내고, 지금 그린 그림은 이거죠. 요 점을 우리가 45도에 길이가 500인 것을 이제 그린 겁니다. 다 그렸으면 엔터. 자, 뭐 간단한 거를 지금 실습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선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시면서 연습을 일단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에는 좀 여러 가지 도형을 그려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써 제 10차시 강의, 그러니까 오토캐드의 첫 강의를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